자, 그래서 아까 이제 참 거짓입니다. 요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언어에 따라서 그 이런 데서 0.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럼 C에서 이렇게 오면 이건 뭐겠어요? 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어에 따라서 이 구조가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C하고 이제 자바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C에서는 참이야. 그럼 자바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자바에서 if 이게 제어식이죠. 제어식에 오면은 오류가 납니다. 컴파일러 오류.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나중에 C 같은 데서 반복할 때 어떻게 씁니까? while 해서 1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그 C에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가 돼요? 무한 루프가 되죠. 그래서 이런 제어식에 C는 불형이 없으니까 산술형으로 참 거짓을 논하는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오면은 오류가 나고, 그래서 자바는 여기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되느냐? 논리형이 와야 돼요. 자바하고 C샵은 똑같습니다. C하고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C 하다가 자바 하면은 C처럼 막 이런 걸 생각해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또 이야기 할 테니까요. 그런 거고. 그래서 결론은 뭐 이렇게 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0이면 무조건 어떻게 돼요? 거짓이고 0 아니면 참입니다, 이게. 그러면 비주얼 베이직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시험에 놓은 비주얼 베이직은 C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에 놓는 거 C, 비주얼 베이직, 자바, 그 다음 모르게 C샵 이런 게 놓을 수 있겠죠. 그 구분해 놓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오는 거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그 다음에 그 C에서 그 다음에 그 174페이지 보십시오. 174페이지 그 뭐 산술 연산자 곱셈 나눗셈 뭐 내가 이야기 안 해도 될 거는 뭐 이야기 할 거 없고 몇 가지 하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A가 5다. 그러면 Y는 자, 이 값은 뭐겠어요? 그러면 5는 2보다 크다 참이죠. 값은 1이에요. Y2 A가 이거는 뭐겠어요? 이 거짓이잖아요. 5가 2보다 작다 거짓이죠. 그러면 0이에요. 저쪽 또 그 다음에 Y3는 A가 이 값은 뭐겠어요? 예? 이 값은 뭐죠? 그 늦게 온 사람은 오늘 못 들은 걸 동강 샘플 강의 첫 강의 올려놓으면 가서 들으십시오. 이 값은 얼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돼요. 이것도 이제 옛날에 물어보면은 2 곱하기 3 더하기 4 이거 탁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3 곱하기 4 이거는 탁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걸 먼저 연산하고 이거는 탁 보면 이걸 먼저 연산하잖아요. 그 이것도 연산자고 이것도 연산자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요? 연산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이거는 유치원 때부터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상하게 이거 물어보면 이제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물어봤을 때 이것도 연산자고 이것도 연산자니까 뭐예요? 답이 얼마고 간에 이거 생각하듯이 어떻게 돼요? 연산자니까 연산자 우선순위를 생각해라 이 말이죠. 그걸 생각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거는 물어보면은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생각도 크게 없이 습관적으로,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습관적으로 그래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수식 놓으면 연산자 우선순위를 생각해라 이거죠. 그러면은 이게 연산 우선순위가 빠르냐, 이게 연산 우선순위가 빠르냐 어떻게 돼요? 어느 게 빠르죠? 예? 자, 표준 C에 말이죠. 연산자가 48개예요.
그러면 이 48개의 연산자의 연산 우선순위를 암기한다는 건 어떻게 돼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어떻게 다 알겠어, 이게? 그 시험, 실제로 C의 연산자, 연산 우선순위 그것만 하나 다 이야기하려고 그래도 몇 시간을 해야 돼, 이게. 그런 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173페이지 보십시오. 173페이지 보면은 그 연산자 우선순위하고 결합방향. 결합방향도 아주 중요하죠, 개념이 이게. 이거 두 개를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제일 위에 보면 1차 연산자 가로 이는 거예요. 가로가 연산 우선순위가 높고, 그 밑에 보면은 단항 연산자고, 또 그 밑에 보면은 산술 연산자, 그 다음에 관계 연산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순위. 그리고 가장 늦은 게 대입이잖아요. 근데 C에서는 대입 연산자보다 더 늦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나열 연산자, 콤마 연산자예요. 자바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C는 통상적으로 언어에서 연산 우선순위가 가장 늦은 거는 뭐겠어요? 이거예요. 예? 그래서 막 계산된 결과를 이쪽으로 집어넣었어. 그 결합 방향도 이거는 이쪽이에요. 이런 건 결합 방향이 이쪽인데.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통상적인 언어에서는 이 넌이 어떻게 돼요? 가장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근데 C는 이거보다 더 늦으면 뭐가 있어요? 나열 연산자, 콤마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걸 일일이 암기를 하지 말고, 일단 전체적인 거 알아놔라, 이거죠. 그러면은, 관계 연산자는 산술 연산자보다 연산 우선순위가 늦다. 그래서 이게 먼저 연산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5는 9보다 크나? 거짓말이죠. 그 0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173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그 연산자 우선순위를 좀 생각해야 되고, 그 특징을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한 것도 시험에 의외로 가끔 나오는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술 연산자가 어떻게 돼요? 높고, 그 다음에 관계 연산자예요.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예요. 그 2년 전인가 이거에 대해서 나왔을 때 내가 이 신청을 했는데 말이에요. 이 논리 연산자는 not and 오와 순위 통상적으로. 근데 C에서는 not을 어떻게 표현해요? C 계열에서는 느낌표잖아요. and는 뭐예요, 이게? 예? 오와는 뭐예요, 이게? 그래서 그 한 개짜리하고 두 개짜리는 다르죠, 이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옛날 언어, 옛날에 포출한. 근데 그 시험에서 얼마 전에 나왔을 때 옛날 기준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요사이 C에서는 이 not은 얘는 단항 연산자예요. 이거는 단항 연산자로서 연산 우선순위가 이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요. not은. 예? 그 보면 그 위에 단항 연산자에 보면 빼기, 더하기 하고 이래 보면 느낌표 있죠. 예? 그래서 옛날하고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자꾸 시간 관계상 다른 이야기는 안 할 테니까요. 그래서 C에서는 논리 연산자는 not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산술 연산자 위에 있습니다. 있고 and하고 오와 순위예요, 이게. 근데 관계 연산자는 무순위예요. 예? 좌측에서 사용된 대로 무순입니다. 근데 산술 연산자는 내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죠. 곱하기가 더하기보다 빠르면 너무나 많이 알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를 일단 전체적인 걸 정리하시고 너무 세부적인 거 해놔도 뭐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앞으로 이제 감각적으로 알아야 되고. 자, 그래서 그 173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거 연산자 우선순위 전체적인 거 잘 눈여겨놓고 그 다음에 결합 순서는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자, 연습을 좀 더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답이 뭐예요? 이제 C에서. 네? 이게 뭐죠? 이거는 뭐예요? 이해를 해라, 이거죠. 이거는 and니까 어떻게 돼요? 둘 다 참일 때 참이에요. 예? 0만 거짓이라 그랬잖아요. 0만 거짓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 and. 예? 왜 이거는 1이고 왜 이거는 0이냐? 예?
이거는 뭐예요? 1. 예? 이거는 뭐예요? 예? 이거는 2개고 이거는 뭐예요? 하나잖아 이게. 하나는 뭐예요 이게? 이건 비트 연산이잖아요. 5는 어떻게 돼요? 5는 0, 0, 0, 0, 0, 1, 0, 1. 예? 0은 뭐예요? 0은 전부 다 0이야. 이거를 5화한다, 5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예? 이거하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지금? 예? 이거는 2개고, 1개고, 예?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논리 연산이고, 이거는, 여기서는 뭐예요, 이거는? 1개는 뭐예요? 비트 연산입니다. 비트 와이즈 오퍼레이터. 예? 자, 여기까지 이제, 그래서, 내가 빨리빨리, 그래서 책에 일단, 그 비트 연산을 잠깐 보면은, 177페이지 보십시오. 그 177페이지 보면, 비트 와이즈 오퍼레이터라고 있어요. 그 시프트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바하고 비교 설명할게요, 이거는. 자바 할 때. 그럼 밑에, 비트와이즈에서 그 논리 연산에 보면 앰퍼센드 1개, 막대기, 꺽쇠, XOR, 그 다음에 not, tilde. 그래서 2개 했을 때 하고, 이런 거, 1개 했을 때 하고, 차이점, 비트 단위로.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 기본 연산이니까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y 그냥 a 이 값은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x와 예? 같으면 베타적이니까 같으면 0 다르면 1이잖아요. 게이트에서 a 값이 뭐든 간에 똑같잖아요. 전부 같으면 0이니까 결과가 뭐예요? 예? a 값 몰라도 어떻게 돼요? 이 구조에서는 0이 되잖아요. 이걸 예?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이야기 안 해도 그 177페이지에서 비트 연산, 영어란 비트 와이즈 오퍼레이터 그래요, 이게. 그랬을 때 앞에 앰퍼센드 이런 2개 하는 거하고 하나 하는 경우 되겠죠, 무슨 말인지. 정확히 구분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그리고 이제 174페이지로 가십시오. 그 연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크게 이야기 안 할 테니까요. 이제 자꾸 연습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많이 거론되는 게 모드 연산이에요. 모드 연산. 예? 5% 2. 5% 2는 얼마예요? 이는 정수 연산에서 나머지 구하는 거 너무나 시험에 많이 거론되잖아요. 2로 나누면 2, 4는 뭐가 되겠어요? 1이 되죠. 그러면 2% 5는 뭐가 돼요? 예? 이게 더 크면 어떻게 돼요? 그냥 2잖아, 이거는. 0, 몫은 0이 되고, 예? 나머지가 2가 되죠. 그래서 거기, 174페이지 나머지는 밑에 보십시오. 밑에, 그 2항 연산자 해갖고 제일 처음에, 뭐 곱하기 이런 건 필요도 없고 다 아니까, 퍼센트, 정수 연산. 보면은 5% 2는 1이고 2% 5는 2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음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이 말이에요. 이것도 놓은 적이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리가 곱셈이나 나눗셈에서는 둘 다 음수면 결과가 뭐가 돼요? 양수가 되잖아요, 이게. 근데 퍼센트에서는 안 그래요, 이게. 그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음수가 있으면은 앞에 있는 피연산자 부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보면 마이너스 5% 2는 앞에가 5가 마이너스니까 결과가 1이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면은 두 군데 정리해 놓은 거, 왜 어떤 거는 둘 다 음수라고 해서 양수가 되는 게 아니죠, 결과가. 예? 그 무슨 말 이해될 수 있겠죠? 안 적어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75페이지 다낭연산자 이제. 너무나 뭐 점수 주려고 놓는 거 이제 우리가 1전가 시킨다. 우리가 1전가 시키는 방법은 C에서 어떻게 돼요? 이 네 가지가 다 뭐가 돼요? 1전가 시키는. 옛날 언어에서는 이것만 돼 있잖아. 예? 근데 C에서는 뭐 이것도 잘 안 쓰고 뭘 써요? 이걸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뒤에 있고 앞에 있다. 뒤에 있으면 후위형, 앞에 있으면 전위형. 그냥 단독으로 쓰이면 어떻게 돼요? A 값이 그냥 1 전가될 뿐입니다. 근데 이게 수식에서 쓰이면 다르게 된다는 알아놔야 되잖아요. 이것도 뭐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서 빨리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 A가 2다. B는 3 곱하기 플러스 A. 이 형태가 있을 수 있고, B는 3 곱하기 A 플러스 이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이게 2니까 먼저 전가하면 이거는 얼마예요? 3. 3은 얼마예요? 9. 뒤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거는 현재 2니까 2로서 참가합니다. 2, 3은 6. 그러고 나서 이 값이 뭐가 돼요? A 값은 3으로 똑같지만 결과 B 값이 어떻게 돼요? 9하고 6하고 다르게 되죠, 이게. 이것도 점수 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물어보대 내한테 말이에요. 그 알아 한번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이것도 이야기하려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시험에서 이거 알면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잘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 A는 5 B는 100이에요. 예를 들어. 그리고 Y는 이렇게 써요. 이 부분. 그래도 이것도 시험에서 얼마나 많이 거론 되고 있습니까? 그래도 뭐 너무 많이 거론해서 이제 안 나올 줄 몰라도. 자, 그래서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옛날 언어 같은 데서는 연산자는 이런 피연산자가 있으면 보통 중간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C에서는 이게 몇 개가 왔어요, 이게. 3개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걸 있는 대로 다 분석하면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분석한다는 컴파일러가 이제 붙여서 쓰니까, 띄어쓰기를 하면은, 이렇게 하나 분석할, 이제 띄어쓰기를 한 거죠, 이게. 두 번째. 여기는 에다가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있는 대로 다 생각해 봤잖아요, 이게. 근데 이 형태는 의미가 없으니까 논해입니다, 이거는. 이야기할 게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붙여서 쓸 때. 원식 코드에서 프로그래머가 띄어쓰기를 안 하고 이렇게 따닥 공백 없이 붙여서 쓸 때 과연 오류가 발생될 것이냐 아니면 컴파일러는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이걸. 그랬을 때 1번처럼 분석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A가 5면 이거는 5로서 작동이 돼. 5 더하기 이건 얼마예요? 100이죠. 그럼 합하면 이건 얼마예요? 105가 되고 이 5는 뭐가 돼요? 뒤에 있으면 나중에 뭐가 돼요? 6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 해보고 출력해보고 결과가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작동이 된 거잖아요, 이게. 근데 밑에처럼 작동이 됐다는 건 이거는 101이 되고 이거는 5야. 그럼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결합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결합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결합 방향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원식 코드 상에서 붙여서 쓸 때 컴파일러는 이 둘 중에 어느 것으로 결정을 할 것이냐. 그 책을 보고, 그 175페이지 보십시오. 175페이지 중간에 보면 예제 2에서 나옵니다. 그 밑에 보면 분석 1 정답 해놓고 분석 2 오답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이게? 예? 집에 가서 해보면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요. 그 173페이지를 다시 보십시오. 보면은 그 연산자 종류와 결합 순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언어는 주로 뭐 이런 있으면 뭔가 이렇게 이쪽으로 계산이 되다가 결과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대입 연산자는 결합 방향에서 뒤에서 앞으로고 뭐 더 세미는 거는 결합 방향이 뭐 좌에서 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 잘 보면은 그 결합 방향을 잘 보면은
다낭 연산자하고 그 밑에 조건 연산자하고 그 대입 연산자는 결합 방향이 어떻게 돼요? 뒤에서 앞으로 이루어집니다. 우에서 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 산술 연산자, 이항 연산자, 덧셈, 뭐 뺄셈, 곱셈이라든지 이런 논리 연산자는 전부 옛날부터 있었던 연산자들은 그냥 앞에서 뒤로 이렇게 이 결합 방향이에요. 그래서 좌에서 우, 우에서 좌 결합이 될 때 그 밑에 얘도 드러나서요. 결과는 달라지죠, 이게.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다낭연산자, C의 다낭연산자는 결합 방향이 어떻게 돼요? 뒤에서 뭡니까? 앞쪽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서면은 이게 연산 우선순위 높으니까 이렇게 결합을 시켜버리는 거,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이게.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예? 결합 방향. 처음부터 내가 띄어쓰기를 했으면은 띄어쓰기 한 대로 놓습니다, 결과가.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결합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결합 방향이 뭔지 이해를 하고 그 밑에 이제 뭐 책에 내가 일일이 해놓은 것까지는 내가 이야기 안 하고 연습을 공부를 하고 뒤에 문제를 풀고 나머지는 문제를 밑에 이제 책에 있는 거 다 이야기 됐으니까 이야기 안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177페이지 이제 조건 연산자입니다. 이것도 한 번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조건 연산자 또 항이 3개라고 해서 사망 연산자 그래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뭐 A가 5고 B가 8이다. 그러면 Y는 A가 2보다 크냐? B 플러스 아니면은 마이너스 B. 그래서 여기서 요게 1개, 요게 2개, 요게 3개예요. 이때 사용된 요 물음표하고 요 콜론이 합쳐서 어떻게 돼요? 연산자로 해서 뭐 요거 하나만 연산자가 아니에요. 2개가 합쳐서 하나의 연산자 역할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항이 몇 개예요? 3개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망 연산자. 근데 첫 번째 항이 뭐로 쓰였느냐? 조건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조건 연산자 그러고 조건이 참 거짓일 때 어떻게 돼요? 실행이 돼서 Y에 대입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 연산자 이런 건 내가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고 단항, 이항, 사망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5니까 5는 2보다 커 참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게 실행인데 이게 뒤에 있으니까 되게 Y가 8입니다 이게. 만약에 플러스 B 형태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9가 되겠죠. 뭐 조건 연산 이거는 if문을 쓸 수도 있겠죠 이거는. 그래서 그 뭐 177페이지 이야기하는 밑에 물음표하고 콜론입니다. 세미콜론이 아니고.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나열 연산자. 원래 7급 시험에서 점수 주려고 놓은 거. 그래서 이 나열 연산자는 뭐보다 연산 우선순위가 늦다고? 넌보다 늦습니다. 그래서 넌까지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 이게. 그 얘1은 쉽습니다. 얘1 한번 보십시오. R은 이 형태가 7급에서 나왔잖아요. 비슷하게 A는 5야. 그리고 B는 뭡니까? A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5 더하기 2는 7. 3, 7이 21. R값이.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그 뒤에 문제도 마육하니까 더 어려운 거는 이론할 때는 너무 어려운 걸 자꾸 하면 안 돼요 이게.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게 해놓고 집에 가서 아까 약간 더 어려운 거 풀어보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A는 B는 1, 2, 3. 그 다음 A는 B는 이렇게 있는데 뭐 가로를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잘 보십시오.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 콤마 나열 연산자는 뭐보다 우선순위가 늦다고? 넌보다 늦습니다. 그럼 넌까지 먼저 해야 돼요. 그럼 이 넌이 더 빠르다. 그럼 이게 더 빨라.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뭐가 되겠어요? 나열 연산자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없는 이래 갖다 놓으면 헷갈려. 이게 없다 생각하면 답은 뭐겠어요? 있으나 많아 이게. 이거는 아무런 영양가가 없습니다. 예? 제거돼야 할 대상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거는 뭐겠어요?
A도 B도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가로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로부터 먼저 되잖아요, 이게. 근데 아까 또 얘기했어. 너은이 먼저 된다 그랬어. 이건 나중에 된다 그랬어. 그래서 B는 뭐겠어요? B는 1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2가 있고 3이 있어. 이걸 덜어내고 생각하면 돼요. 덜어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덜어내버리면 A, B는 1이에요. 이걸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B는 1이고 A가 뭐가 되겠어요? A가 3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거기 178페이지 밑에 A2를 보십시오. 첫 번째 설명하기 있어요. A는 B는 1, 2, 3. 밑줄 치놓은 걸 덜어내고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A, B는 1이에요. 그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건 칠판하고 좀 다르네요. 그 가로 안이 먼저 되니까 가로 안에 1하고 2는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A, B는 뭐가 되겠어요? 3이 되겠죠. 예?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B는 1이 먼저 되니까 2를 드러내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A가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하십시오. 이제 이게 나열 연산자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형변환 연산자. 이거는 막 시험에 점수 주려고 엄청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마 그 비슷한 형태로서 이제 이 언어론 시험에서 말이에요. 가장 많이 나온 거는 동적 바인딩에 대한 거예요. PR 시험에서 여러분 아직 뭐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게 예를 들어 올해 국가직 실급 같은 경우 3개는 하나 시험이야. 자바에서 나오고 C++에서 나오고 막 3개씩 나왔어요. 예? 그리고 원래 시험 웬만한 시험에 다 나왔어요. 이거는 이 동적 바인딩 개념이 뭐겠어요? C++의 뭡니까? 가상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바의 뭐겠어요? 이게 일반 메소드예요. 예? 그래서 이거 정리 안 하면 한 문제만 틀리는 거 아니라 7급 시험에서는 3문제 틀리는 거 가잖아요. 정리한 사람은 웬만하면 막 복잡한 게 아니라 척 보면 답이 나와요, 이게. 또 안 하고 그러면. 그래서 문제 형태는 다를 뿐이야. 공부 안 해서 그렇게 틀리는데 이런 거 틀리고 어떻게 합격하겠어? 이거 못지않게 나온 게 형변환인가? 이게 점수 주려고. 이게 또 계속 형변환하고 관계되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확실하게 정리해놔야 되잖아요, 이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y는 5 나누기 2 하면 이 값이 뭐예요? 예? y는 5 나누기 2는 우리가 뭡니까? 실세계에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2.5잖아요, 이게. 과연 컴퓨터에서 2.5가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해보면은 2.5가 나올 때가 있고 2가 나오는 언어가 있어요. 이것도 구분해놔야 돼요. 베이직에서는 2.5가 나옵니다, 이게. 근데 그 외라고 생각하세요. 그 외의 언어. C, 자바, 포트란 할 것 없이 정수와 정수의 연산 결과는 뭐라고? 정수입니다. 알겠어요? 예. 근데 정수와 정수의 결과가 이게 뭐가 나왔어요? 실수가 나오는 언어도 있다. 알겠어요? 그게 베이직이에요, 이게. 그래서 베이직에서는 역설레시 연산, 나중에 이야기해요. 그래서 베이직에서는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런 거 모르고 가면, 지금 안 나와. 그러시면 또 들어 놨을 때, 이런 거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언어에 대해서는 정리해야 되는, 이런 게.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주얼 베이직의 어떤 교육용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특수한 상황이고, 그래서 통상적인 언어에서는 뭐겠어요? 정수와 정수의 연산 결과는 뭐라고? 정수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이거는 이제 2.5가 나오죠. 왜? 이거는 뭐 내부 좀 어렵게 하면 이거는 고정 소수 점수로 들어가죠, 이게. 근데 이게 있음으로써 이게 뭐로 바뀌어집니까, 이제? 이게 있으면 고정이 뭐로 바뀌어요, 이게? 실수, 부동 소수 점수로 바뀌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무슨 형태가 돼요? 실수가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실수와 정수의 연산 결과는 뭐예요?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수를 그냥 실수로 바꿔주죠. 누가? 컴파일러가. 그게 내부적으로 묵시적형 변환 그러잖아,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위에 쓸게요. 그래서 y4는 5.0 나누기 2 하면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실수면 이런 걸 안 써도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이걸? 캐스트 연산자, 형변환 연산자.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이거 하고 관계되는 건 뭐, 뒤에서 또 이야기 하니까요. 그래서 거기, 이거는 이제 오늘 나눠준 문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디 있지? 오늘 나눠준 문제에서 8번 문제네요. 이 맨 원래 9까지 9 문제네, 이게. 8번에 보면은, 더블형, 플로트형 이렇게 해놓고 밑에, 뭐, 너무 길게 해, 뭐, D 밸류, 뭐, F 밸류 해놨는데, 밑에 세 번째 보면 D 밸류는, D 밸류 더하기 0.5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이거는, 내가 내면 이렇게 안 낼 것 같은데, 이게. 그 D 밸류는, D 밸류 더하기 0.5야. 근데 D 밸류 값이 위에서 F 밸류로 대입했으니까 5.65예요. 5.65 더하기 0.5 하면 이 값은 뭐예요, 이게? 6.15입니다. 알겠어요? 그 6.15인데, 그 밑에 프린터문에서 요 퍼센트 뭐로 되어 있어요? 퍼센트 3.1F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출력 형식이. 그러면 요거는 소수점 뭐예요? 첫째 자리, 전체 자리폭이 생기는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요거는 반올림 한 자리만 하니까 요거는 반올림이 돼요. 그래서 이 포맷이 이러니까 6.15인데 얼마 출력되겠어요? 반올림돼서 6.2가 출력되는 거예요. 예? 그 8번 문제에서 말이죠. 밑에 포맷 형식에서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6.2고. 근데 밑에 다시 AN에 대입할 때 이 값을 뭐로? INT로 정수화 시켰죠. 정수화 시켰으니까 이거는 떨어져 나가서 뭐가 되겠어요, 그냥. 6이 출력되잖아요. 그래서 답이 6.2하고 뭡니까? 6이 출력되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 그럼 내가 한 물어볼게요. INT, K 할까요? K는 3.7이다. 그리고, 프린터, F, 퍼센트, D. 자리폭은 표시 안 해도 되고, K. 자, K는 뭐라고? 3.7입니다. 알겠어요? 여기 퍼센트 D에 K 값을. 이거 얼마 출력돼요? 예? 네? 3인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4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그 답은 3입니다, 이게. 알아두십시오. 정수형일 때 있죠. 실수를 대입하면은, 이거는 언어에 따라서 자바는 안 돼요, 이게. C는 이걸 우리가 프로모션, 디모션 뒤에서 나오는데, 이게. 디모션. 공무원 시험에 영어 있으니까 이 단어, 이건 성진하다 그런 거잖아요. 그 이제 전산에서는 이거는 올림 변환 그러잖아요. 이거는 강등된 거잖아요. 이거는 내림. 이 자바에서 이걸 우리는 강력하라 그러고 또 시험 나오면 이거를 뭐라 그래요? 흡수하라 그러잖아. 나중에 자바할 때 또 이야기해요. 적은 게 큰 쪽으로 변하고 큰 쪽이 적은 게 변하는 걸 말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바 같은 나중에 자바에서는 실수가 정수형의 이거는 컴파일러 오릅니다, 이게. 근데 C는 상관이 없이 자유분방이 막 돼요, 이게. 뭐가 일어납니까, 이게? 흡수와 내림 변환이 일어나요, 이게. 그래서 어떤 언어에서는 허용되고 어떤 언어에서는 허용 안 되는데 자료형 점검이 엄격한 언어에서는 안 돼요, 이 구조는. 근데 C는 자료형 점검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이게. 막 통과되는 시험에 나오는 거, 이게. 그랬을 때 옛날에 호출안 있는 데서 다 됐어요, 이런 게.
옛날 언어에서. 근데 요사이 가장 자료형이 엄격한 자바라든지 A다, C샵 이런 데서는 어떻게 돼요? 이 구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컴파일러 오르고 나는데 어쨌든 나중에 또 이야기하고 이게 여기서 이게 포맷 형식이 1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반올림대가 어떻게 돼요? 6.2가 됐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이게 반올림대 갖고 4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나왔어요, 이게. 이런 구조에서는 다 무조건 소수점 이하는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8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형 변환, 자료형 이 부분이죠. 예, 이걸 잘 정리를 하고, 그 밑에 예, 요래 보면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 이제, 거기, 주소 연산자입니다. 앰퍼센더. 그래서 우리가 변수의 주소를 구하는 거, 앰퍼센더. 아까 앰퍼센더는 또 연산에서 뭐가 있었어요? 앰퍼센더는 뭐가 있었어요? 앰퍼센더가?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에서 엔더 했죠, 이게. 거기도 쓰이고, 변수의 주소를 구할 때도 쓰이고, 이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179페이지 사이즈 오브 연산자. 이게 한동안 엄청 시험에 놓다가 또 이제 약간 뜸하고 이렇게 놓다가 또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시험에 막 바짝 나요, 이게. 바짝 놓다가 약간 이렇게 이제 안 나오고 이러는데 그래서 다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작년인가 시험에 최근에 나왔어요, 어느 시험에서는. 깊이 들어가면 이 179페이지 이 사이즈 오브 연산자 바이트 수가 하는 거 잘 알죠? 이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내가 A는 5야. A는 5가 들어갑니다. B는 7이야. B는 합해서 7이 들어가네. C는 100이에요. C는 100이 들어갑니다. 이게 주소가 예를 들어, 30번째 할까요? 그랬을 때 우리가 P는 앰퍼센더 C 요렇게 쓴다. 요것도 쓰면 요게 뭐라고? 요게 주소 연산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P 값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P 값은 뭐겠어요? 우리가 변수 C는 하나, 둘, 셋, 네 칸이죠. 이런 게 말로서 변수는 꼭 하나의 주소만을 차지하는 건 아니죠, 이게. 여러 개의 주소를 차지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럴 때 그 시작 주소가 구해집니다. 이렇게 쓰면 앰퍼센더 C 쓰면 이게. 그래 되고. 그러면 이때 P가 뭐겠어요? 이때 P는 뭐겠어요? P는 주소를 보관함. 주소를 기억하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소를 기억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포인터 그러잖아요. 또는 뭐라 그래요? 포인터 변수 그러잖아요, 이게. 예?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합니다. 알겠어요? 이제 처음 시험을 하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포인터잖아요, 이게. 시험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하는 거고. 이게 주소 연산자입니다. 그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조에서 Y1은 사이즈 오버 A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Y2, Y3 사이즈 오버 B 이렇게 쓸 수 있고 롱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료형 자체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때 값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지금부터 내가 기준은 16비트 시스템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거의 값은 1, 이거의 값은 2, 이거의 값은 4예요. 그래서 이 사이즈 오버가 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몇 바이트냐 이거죠. 각 자료형이 차지하는 어떤 데이터가 기억되어 있을 때 쉽게 말해서
책 같은 데서 자료형이 차지하는 바이트 수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책처럼 알아놓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걸 추가로 알아놓으십시오. 그래야 시험 문제 나오면 안 틀릴 것 같은 생각이. 어떤 자료형이 차지하는 바이트 수가 맞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 알아놓대야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떤 데이터가 메모리에 들어가 있겠죠. 그럼 그 데이터가 메모리에 들어가기 위한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억 공간, 바이트 수가 있겠죠. 예? 그거 구하는 게 뭐라고? 사이즈 오브 연산자입니다. 알겠죠? 이걸 딱 알아놔야지 풀지. 이걸 못 알아놓으면은 이제 그냥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또 긴가민가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공부하는 요런 방법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자, 그래서 이제 사이즈 오브 연산자가 뭐냐? 선언을 했을 때 변수를 써도 되지만 이 형 자체를 어떻게 해요? 기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책을 거기 보면은 이제 오늘 아직 공부를 안 해가고 그 밑에 이제 사이즈 오브 연산자 정리를 해놨어요, 내가.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 세 개만 지금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는. 첫 번째, 그, 캐릭터 A, 캐릭터 INTB, 롱 C 해갖고, 그 16비트 시스템에서는 1, 2, 4지만 32비트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돼요? 1, 4, 8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자바라든가 C샵이 32비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1, 4, 8. 그 INT는 정수형은 4바이트가 돼요. 근데 소트형이 어떻게 돼요? 2바이트가 되잖아요, 이게. 그거는 이제 자바 할 때 또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밑으로는 포인터, 배열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포인터 이 관계는 다음 시간에 정확히 이제 배우고 이 내용을 이해하고 그때 내가 이야기합니다. 할 거는. 그리고 이제 왜 정수형 크기가 왜 2가 되거나 4가 되느냐? 16비트, 32비트. 이거는 뭐 어느 시간에 이야기 안 하고 내가 컴퓨터 일반 할 때 상세히 설명해줘. 이것도 기본 원리니까 이거는 그런 거고. 뭐 내일 충분하게 설명할 거 있는 거는 내일 컴퓨터 일반이니까. 그리고 그 밑에서 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이제 미리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배열 크기가 5개입니다. 캐릭터 A, O 해가 넌 KS 이렇게 돼 있죠. 그랬을 때 배열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배열 첨자 크기가 5니까 5가 나오겠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오른편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해 보면은 배열의 크기를 구한다 해놓고 밑에 만약 글씨 진하게 해놓은 건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캐릭터 A 갈로 안에 뭐가 없습니까? 배열 크기 첨자가 없죠. 없으면서 역시 KS를 어떻게 돼요? 대입을 시켜놨잖아요. 그랬을 때 크기가 얼마라고? 3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KS는 2자잖아요, 이게. 2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 이게. 문자 열 끝에 역설레시 0, 이거. 원래 서울시에서 시험 문제 나온 거. 다음 시간에 충분히 설명하고. 그래서 이걸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데이터가 기억된 바이트 수라는 걸 정확히 알아놓으십시오. 사이즈 오브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은, 그러면 혼란을 안 겪고 풀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자료형 크기를 구한다 이래 알아놓으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예? 무슨 말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KS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KS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끄트머리 뭐가 들어간다고?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 크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3바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이즈 오브는 뭐라고? 데이터가 기억된 뭡니까? 바이트 수를 구하는 게 맞잖아요, 이게. 그러면 안 헷갈릴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 풀 때 말이에요, 이게. 그 정확히 해놓으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연산자, 이제, 이 연산자도 설명하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그래, 뭐, 더 이제 쉬운 건 설명 안 했고, 앞으로 또 뭐, 이래 자꾸 하다 보면 좀 설명될 게 있을 것이고. 그래서 C 언어 하면서 연산자라든지, 제어 구조를 완벽하게 해놔야 돼, 일단은. 자,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이야기,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네요. 180페이지. 그 형변환 규칙. 물론 자바에서도 이야기했는데, C에서 그 밑에 형변환 규칙을 보십시오. 보면은, 1번에,
그 자료형 크기가 작은 것이 큰 쪽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뒤에 보면 올림 변환 해놨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 밑에 5번을 보십시오. 5번에 보면 배정문에서 어쩌저쩌 해놓고 첫 번째 하살표에 뭐가 있어요? 올림 변환, 프로모션 또는 내림 변환, 디모션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시에서는 말이죠. 막 상관이 없어요, 이게. 정수, 실수, 정수를 서로 막 자료형끼리 대입을 돼요, 이게. 그래서 내림 변환은 정보 손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시에서는. 그렇지만 자바에서는 애시당초 원천적으로 막아놨어요. 그 자료형 점검이 엄격하니까. 그거는 이제 자바에서는 자바가 하고. 그래서 먼저 거기 180페이지 알아놓을 것은 정수형보다 어떻게 돼요? 작은 자료형은 최소 단위가 정수 연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럼 이렇게 쓰면은 C에서 쓰면 어떻게 되느냐? Y4는 사이즈 오버 이 기준으로 했을 때 2 곱하기 A 했다. 이렇게 쓰면 Y4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예? 얼마라고? 16비트 시스템 기준으로 이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예? 2가 되잖아요, 2.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면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이게 혼합연산을 말해요, 혼합연산. 이거는 캐릭터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슨 형이 되겠어요? 정수형이 되잖아요, 이게. INT형이에요. 그래서 그 아까 지금 180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형이 혼합된 수식. 형이 혼합된 수식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래서 연산에서는 뭐라고? 연산의 최소 단위는 무슨 형으로 처리된다고? 왜냐하면 CPU의 레시스 길이가 정수형 크기라서 그래요. 그 CPU 컴퓨터 일반형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거의 16비트 시스템에서는 2지만 32비트 시스템은 뭐가 되겠어요? 4가 되는 거, 이게. 예? 이거 Y4 무슨 말인지 이해해라, 이거죠? 연산이 되었을 때. 그럼 하나 더 연습해야 되는데, 이게. Y5 사이즈 오버 여기 기준으로 B 더하기 C 하면 이 결과는 얼마겠어요? Y5는 얼마죠? 연산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B는 정수형이야. C는 뭐예요? INT고 이거는 롱형이잖아요. 어느 게 크죠, 이게? 롱형이 크죠? 그럼 4예요, 이거는. 큰 쪽을 따라갑니다. INT형보다 큰 게 있으면 큰 쪽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32비트 시스템에서 뭐가 되겠어요? 예? 8. 롱형 크기가 8이니까. 다, 예? 한동안 엄청 나왔어요, 이것도. 요새 뜸할 뿐입니다. 또 낼 것은 또 내겠죠. 자, 그래서 180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1번에서 큰 쪽으로 변화돼 어떻게 돼요? 정수형 INT보다 작은 게 끼리의 연산 결과는 뭐라고? 최소 INT형으로 연산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 그 끝에 이제 W형하고 플로터형 관계인데, 그 2번은 뭐 W형이 있으면 무조건 W형이 되겠죠. 가장 큰 게 W형이니까. 근데 그 밑에 4번을 보십시오. 실수 연산시 보면은 그 KNC의 C가 있고 안C의 C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크리면 KNC는 말이죠. 플로트형은 W형으로 형변환에 참가하도록 해놨어요. 정밀도를 위해서. 근데 안CC는 플로트는 플로트대로 되도록 해놨어요.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까지 옛날에 시험에서 답이 뭔지 모르겠어. 공개가 안 됐으니까, 이게. 예? 옛날에 나왔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게 C 종류, 컴파일러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그런 것도 명시하지 않았는데 답이 뭐겠어요? 답이 하나가 엉터리 문제가 많았겠죠. 공개가 안 돼서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 T에 보면 터보시 2.0에서는 플로트는 더블로 바뀌어서 연산에 참가됩니다, 이게. 근데 비주얼 C 뿔뿔은 안 CC예요. 플로트는 플로트로 되고 더블은 더블로 됩니다. 컴파일러만 달라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건, 요사이는 이제 이런 거 놓으면은, 이게 신청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거고. 명확하게 이제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자바는 안 CC하고 같습니다. 플로트는 나중에 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플로트만 있으면 연산 결과는 플로트 연산이 돼요. 더블이 있어야 더블로 됩니다. 그래서 그 언어에 따라서 컴파일러에 따라서 이런 미묘한 차이는 사실 공부하기도 힘들고 참 어려운 문제 이거는. 그래서 원론적인 걸 알아놓고 이제 점차적으로 하나씩 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즈 오버를 다 알려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180페이지 형변환 규칙까지 알아야만이 정확히 풀 수 있겠죠, 이거는. 예? 단순하게 물어봤을 때 하고 연산이 되었을 때입니다. 예, 어떻게 변하느냐.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81페이지 제어 구조입니다. 첫 번째 if else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181페이지 거는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잘 알 거고, 그 다음 넘기십시오. 넘기면은 중첩된 if문. if else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if문은 10번이 나오고 else는 하나만 놓을 수 있죠. 그러면 마지막 놓은 else는 누구하고 결합을 이룹니까? 마지막 놓은 if문하고 결합을 이룹니다. 예, 그거 말로 하면 될 거. 그래서 여기서는 if문 2개고 뭡니까? else 2개니까 서로 결합, 안쪽 결합, 바깥쪽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뭐 182페이지 이거는 뭐 밑에 애도 있고 내가 안 해도 이 정도는 잘 알 것 같아요. 그 다음 183페이지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 이게 의외로 잘 보시면 뭐 이건 책에서 내가 안 적을 테니까 if하고 else if입니다. else if 이렇게 먼저 그 옆에 순서들을 보십시오. 첫 번째 조건이 참이야. 참이면은 처리 1로서 끝납니다. 순서도 보십시오. 거짓이면 두 번째 조건, 참이면 처리 2로 끝납니다. 그래서 if하고 else if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else if에서 참이 됐으면은 그 처리를 끝나고 다른 거는 안 하고 빠져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다른 데 거치는 줄 알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 if 묻는 것도 시험에 나와요. 원래도 나왔지만. 또 내가 이거 모의고사 내보면 이상하게 반 이상이 틀리더라고. 이 구조에서.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183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그 밑에 예를 보십시오. 수미안과 이런 걸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CO가 83입니까? 83이니까, if, else, if, 첫 번째는 안 돼. 두 번째, 83은 80보다 커. 그러면 O만 출력하고 어떻게 돼요? 여기는 가 있는 거 출력이 안 돼. 이제 여기는 수미안가니까 금방 알 수 있잖아. 근데 이걸 수미안가를 안 내고, 다른 거 씩 집어넣고 계산하면 밑에 것도 씩 되는 줄 알고. 안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183페이지 거 if, else, if 구조. 이런 건 잘 오지는 않지만 가끔 이런 거 나와가 틀리면 안 되잖아, 이게. 자, 그 다음에 18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인데, 이것도 옛날에는 들은 지금은 다 잘 맞추는데, 우리가 이제 스위치 문이 있어요. 스위치하고 이제 하는 게 셀렉터 문이 이게. 근데 C 계열은 다 스위치로 되어 있다면은 비주얼 베이직 이거는 셀렉터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비주얼 베이직에서 보겠지만. 그래서 C의 스위치 이거는 너무나 단순해요, 이거는. 근데 이 셀렉터는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복잡해요, 이게 첫 번째는.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에서 볼 테니까요. 그래서 이 C 계열의 스위치에서는 그 구조상에서 보면은 첫 번째, 그 케이스에는 어떤 값만 올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값이 1이냐, 2냐, 3이냐 해서 옆에 게 실행이 되는 원리고. 근데 이 셀렉터 문에서는 케이스가 있으면은 어떤 조건이 올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C 계열은 없어요. C 자바에서는 공부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베이직 할 때 이거 보고. 또 하나는 스위치에서는 어떤 조건이 있을 때 A는 5야. 그럼 반드시 브레이커가 있어야 돼, 이거는. 브레이커를 만나야만이 빠져나갑니다. 스위치 구조에서는 브레이커가 없으면은 어떤 조건이 부합되면 다 실행이 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셀렉터 구조에서는
이런 게 없습니다. 없어도 그 경우만 실행이 되고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예? 나중에 베이직에서 보면 되잖아요. 구조의 차이 이거는. 그래서 뭐 이거는 나중에 베이직에서 보고, 그래서 스위치문에서는 브레이커가 없으면 브레이커를 만날 때까지 실행이 되고 빠져나갑니다. 구조의 차이 이게. 자, 그래서 그 밑에 예를 보십시오. 예를 보면은 키 값이 2입니다. 그러면 스위치에서 키가 2니까 어떻게 돼요? K에서 2로 가겠죠. 2로 가면은 R은 R 플러스 2입니다. 브레이크가 없죠. 그러면 K에서 3도 실행이 돼요. R은 R 플러스 3도 실행이 돼요. 그 다음에 뭐를 만나죠? 브레이크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빠져나갑니다, 이게. 네, 구조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 케이스 이런 거, 케이스 왔을 때 1, 2, 3, 4 반드시 차례로 해야 되냐? 안 그래도 상관없어. 10, 2, 30, 4,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조건이 30이다. 그러면 30에 해당하는 이게 실행이 돼요. 예? 이것도 꼭 1, 2, 3, 4 이래 써야 되는데, 안 그렇다 이 말이죠, 이게. 뒤에 문제 있으니까 풀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if문하고 이제 스위치 케이스, 뭐 여러 개 중에 선택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for문인데, 일단 내가 1에서 10까지 합을 구하는 걸 써보면은, 자, 예를 들어 1에서 10까지 합을 포문으로 썼는데 말이에요. 내가 노랗게 해놓은 요 블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아까 배웠잖아요. 제어 구조에서 블럭이 없으면 이거에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이 문장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미칠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블럭은 어떻게 돼요? 없어도 된다. 이해되잖아요, 이제.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해. 이거는 처음에 이렇게 내려가고 첫 번째, 그 다음 이게 두 번째 되고, 세 번째는 어디로 가요? 이게 세 번째예요? 아니고 이 부분이, 내부가 뭐예요? 세 번째고, 이게 몇 번째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옆으로 가고, 이 사이클을 돌다가, 언젠가는 이게, 아까 시에서는 조건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참 또는 거짓이 되니까, 이 조건이 거짓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실행돼요. 진행의 원리죠. 예? 진행의 원리. 자, 그래서 이제 10까지 도니까 이거는 일식 증가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는 55가 나와요. 55가 나오는 이유는 내가 설명 안 해도 되죠, 이거는. 여기서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 장소에 먼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더하기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뒤에 있고 이거는 어디 있어요? 앞에 있죠. 예? 그랬을 때 어떤 차이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예?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는. 예? 왜 없느냐? 아까 1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어떻게 돼요? A 값이 1 증가 된다 그랬죠. 이게 세미콜론을 있는 거 보면 이거는 단독으로 쓰인 거예요. 단독으로 쓰인 건 어떻게 돼요?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그냥 1 증가할 뿐입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알겠어요? 이 차이로서 결과가 다를 수 있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럼 이게 초기 값이 되고, 이게 조건이 되고, 이게 정감식이 되잖아요. 그럼 이 조건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를 또 물어볼게요. 네? 어떻게 돼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거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썼잖아요. 그렇게 안 쓰고 i하고 이거는 뭐라 해서 이거는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자, 비교하니까 제일 처음에 I 값이 얼마예요, 여기서? 1이잖아요, 이게. 그 1이니까, 이게 얼마예요, 이게? 1이야. 1하고 10하고 같으냐, 그러면 어떻게 돼? 딱 내려오자마자 조건은 뭐예요, 이거? 조건은 거짓이 되잖아요, 이게. 거짓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예? 거짓이 되면 이 블록은 어떻게 돼요? 벗어날 거 아니에요, 이게. 벗어나면 H 값은 얼마예요? 0입니다, 그냥.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배운 사람이 있대. 내가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래 내려와야 되니까 한 번은 걸쳐질 거 아니야, 이게. 한 번은 걸쳐지면 이게 1이었으면 이 1이 아니냐, 그런 사람이 있어. 그거는 전산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미술을 하는 사람이 알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1번처럼 썼을 때는 블록 내부는 한 번도 실행되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처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2번처럼 썼다는 건 이거 다시 써보면 이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for i는 1, i 플러스야. 예? 자, 2번처럼 썼다는 건 여기 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아까 너는 뭐라 그랬어요? 대입한다 그랬죠? 그럼 i 값이 뭐예요, 이게? 여기 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10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조건이야. 조건에서 아까 배웠어. 예? 0은 뭐라 그랬어요? 0은 거짓인데 0 말고는 전부 뭐예요? 0 말고는 전부 참이라 그랬죠? 항상 고정되어 있어, 상수로서. 항상 참이야, 조건이. 조건이 항상 참이면 뭐예요, 이거는? 무한루퍼가 돕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실습에서 가르쳐 보면, 이제 이런 거, 실습하다 보면 잘못 이렇게 써놓고 말이죠. 손을 들어. 그러면 컴퓨터 화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 실행하니까 컴퓨터 화면은 그냥 커서만 뭐 가만히 있거든, 이게. 이상해요, 이게. 이 내부 뭐 돌고 있으니까, 커서만 껌뻑껌뻑. 그래서 고장난 줄 알아. 눌러도 삑삑 소리가 나고 그러면 가만히 있거든,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미안하니까, 해도 안 돼. 그럼 컴퓨터 껐다가 막 켜고 이래요. 그럼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2번 왜 무한루퍼가 된지 이해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C에서는 이 최종 값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 베이직 같은 데서, 그게 이제 카운트의 원리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E에서 보면 베이직 같은 데서는 어떻게 써요? 베이직 같은 데서 나중에 for i는 1에서 2, 10, 스텝1 생략하면 되잖아요. H는 H 플러스 I 이렇게 써. next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초기 값이고, 베이직에서는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언어에 있어서 최종 값이라 그래요. 조건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베이직에서는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10이면은 정강에서 11 되면 벗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베이직에서는 단순하게 10을 쓰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거는 1에서 10, 55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 구조는. 근데 C에서 여기 10을 써갖고 어떻게 돼요? 55가 나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조건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포문이고, 그래서 포문은 좀 약간 이렇게 정리할 게 있고, 그 다음 186페이지 보십시오. 중첩된 포문. 그래서 이제 언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 이제 제어 구조에서 처음 헷갈린다는 게,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요. 포문 안에 포문이 있을 때가 이제 헷갈린다. 그러는데, 그래서 바깥, 아우터, 안쪽, 인너,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밑에 뭐 쭉 설명을 해놨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 밑에, 설명하기 전에 밑에 2번에 보면 포문의 여러 가지 사용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포문 사용 형태는 여기 세미콜론이 2번 있죠. 그리고 이 초기 조건, 정감식은 임의적으로, 선택적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하나도 기술 안 해도 돼요, 그냥 포문 쓰고 세미콜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무한루프입니다, 이거는. 여기 1만 써도 돼요, 그냥. 역시 무한루프, 이게. 그래서 거기 선택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여러 가지를 포문에서는 그 이야기. 그렇지만 세미콜론 부분은 어떻게 돼요? 해줘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포문 안에 포문이 있는 경우는 이걸로 할게요. 1 더하기 1 더하기 맨날 해주는 게 옛날에 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옛날도 아니고 뭐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데로. 자, 이런 하나씩 자꾸 증가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구하느냐. 비슷하게 한번 써볼게요. 일단 C까지 증가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포문 안에 포문이 있는 경우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잘 아는 사람 말고 또 한 번을 설명. 그 i가 1이고 1은 10보다 작거나 참 내려옵니다. 그럼 다시 j가 1이고 j가 1이고 i도 1이야. 1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내려옵니다. j 1 출력합니다. 증가하면 거짓이니까 벗어납니다. 네? 벗어나서 줄이 바뀝니다. 그냥 이렇게 했으면 줄 바뀌죠. 줄이 바뀌어서. 그럼 i가 2 이제 증가 2. 2는 적어. 다시 j는 1부터 1은 2보다 적어. 1 출력. 증가 적어 2 출력. 줄이 바뀌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실행하면 이렇게 출력되잖아요. 1, 1, 2, 1, 2, 3, 1, 2, 3, 4 이렇게. 옛날에 뭐 별표 이런 거 해갖고 뭐 이렇게 출력되냐, 뭐 이렇게 출력되냐, 뭐 이상하게 물어보는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이야기 안 해도 이제 여기서 감 잡았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내가 왜 이건 노랗게 해놨느냐? 이거는 있으나 마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까 배운 거. 왜? 제어 구조에서 어떻게 돼요? 블록이 없으면 미치는 범위는 뭐라고? 첫 번째 문장까지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미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 근데 이 하얀 블록은 어떻게 돼요? 없으면 차이가 있겠죠? 없으면은 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맨 나중에 한 번만 탁 연관을 가지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없겠죠, 이게.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하얀 블럭은 꼭 필요한, 벗어나고 나서 한 번씩 줄은 바뀌어야 되니까, 이게. 노란 블럭은 없어도 된다. 이해될 수 있겠죠? 블럭의 관계입니다, 이게.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이걸 내가 푸는 건 아니죠. 그럼 이 값을 알기 위해서는 이 j 값을 출력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뭐 h 있는 거 변수 도입해서 h 값에다가 뭐예요? j 값을 다 더해서 출력해 보면 이 값이 나오겠죠, 이게. 이 값은 뭐 210인가 그렇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번 문제를 보십시오. 오늘 나눠준 프린트물 20번 보십시오. 예? 어쨌든 뭡니까? 17번, 18번, 19번, 20번 중에서 어느 게 최고 어려운가는 모르겠는데,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틀려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어느 시험에서
시간만 완전 줬을 때 이거 틀릴 사람이 있겠어요? 하루 종일 풀으라 그러면 이거 안 틀리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처음에는 이거 하나 풀 때, 지금은 하루 종일 10시간 만에 풀어도 상관없어. 그러면 앞으로 공부를 해가 눈에 익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5시간, 금방 5시간 안에 풀 수 있어. 좀 더 열심히 하면 1시간 안에 풀 수 있어. 좀 더 열심히 하면 30분 안에 풀 수 있고, 자꾸 열심히 하면 1분 안에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나하고 약속을 해야 되는, 아까 첫 번째, 최소의 시간으로 합격하려면 말이죠. 이 형태의 문제 있잖아요. 이거를 1분 안에 풀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안 그러면 합격 못 합니다. 알겠어요? 예? 이걸 못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근데 모의고사 치보면 많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그럼 공부는 뭐 하나, 이거? 언어 까고 맨날 떨어지는 사람인데, 엉뚱한 공부 하나, 이거. 이런 거는 머리 신경 쓰기 싫으니까, 이게. 그 신경 쓰기 싫은데 어떻게 공무원이 되겠어, 이게.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 이게. 이런 거 신경 쓰기 싫고, 그러면 공무원 아예 포기하고 다른 거 해야 돼, 이게. 자, 그래서, 누구나 맞출 수 있지만, 누구나 못 맞추는 게 이 문제. 네,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은 항상 못 맞춥니다. 자꾸 이야기하죠. 뒤에 이겨야 되고. 그러면 20번을 한번 보십시오. 20번은 포문이 있고, 또 안에 포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if 문이 있어요. 그럼 if 뒤에 뭐가 나옵니까? 브레이크가 나오죠. 이제 아직 안 배웠는데, 이제 미리 보는 거죠. 이 브레이크를 만났을 때 어디로 가느냐 이걸 모르면 못 풀 거 아니에요, 이게. 지역 구조가. 예?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미리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걸 모르면 내가 가르쳐 줘야 되고, 왜냐하면 흐름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알면은 어쨌든 풀 수가 있어요, 이제. 자, 그래서 시험장에 블록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시험장에 만약 이거 문제 풀 때는. 그래서 if 문이 두 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 if 문에서 not i%j 다음에 브레이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그 밑에 if 문으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안쪽 포문에서 블럭이 생략된 거예요. 블럭을 생략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안쪽 포문에서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 첫 번째 if 문 쭉 가서 브레이크 나오죠.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블럭이 없을 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배울 건데 브레이크는 아까 스위치 문에서 나왔는데 블럭을 강제적으로 탈출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제어 구조에서 브레이크나 이제 좀 컨티뉴잉을 설명하는데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자, 이제 그래서 설명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시 187페이지로 가십시오, 책에서. 그래서 이제 포문이고, 그 다음 187페이지에서 while 구조에서, while은 그 밑에 1에서 10까지 합했는데, 밑에 뭐 1에서 10까지 합 보면 돼요. 내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조건해서 돌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while 구조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do while 구조가 있어요. 그 밑에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해놨는데, do while 구조는 들어가고, 나중에 조건을 판단합니다. 차이점이 이게. 먼저 조건식을 만나느냐, 나중에 조건식을 만나느냐. 그래서 while 구조는 처음부터 거짓이면 어떻게 돼요? 블록 내부에 한 번도 안 들어갈 것이고, 근데 do while 구조는 이유막론하고 어떻게 돼요? 블록 내부는 한번 실행이 되겠죠.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좀 이따 쓰고, 먼저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갖고 하나 설명할 게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C에서 이렇게 하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1 이렇게 쓰면은. 예? 이렇게 해서 무한 루프가 되잖아요, 이거는. 예? 왜냐면 1은 항상 참이죠. 그 C 프로그램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자바에서는 여기 산술 이런 거 1 못 씁니다. 논리형이 와야 돼요, 자바에서는. 자꾸 이야기하고. 그래서 무한 루프가 돌면 어떻게 돼요? 제일 처음에 0이니까 증가하니까 제일 처음에 뭐가 출력돼요? 1. 자꾸 도니까 하나씩 증가하는 2, 3. 그럼 계속 만, 계속 억, 계속 이 노는 잔, 이게 뭐예요?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 있다는 거 알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정리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A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변수라 그러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변수 이게 시험에 나오죠, 이제. 모든 변수는 이름을 가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름이 없는 변수도 있죠. 무명 변수라고. 예. 그래서 모든 변수는 이름을 가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틀린 이야기잖아요. 이론적으로 놓으면은. 나중에 하고. 그래서 변수 그러면은 크게 한 6가지 정도를 생각해야 되고, 뭐 지금은 한 이제 2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그래서 변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갈 테니까요. 자, 그래서 그 앞에 43페이지 되는데요. 뭐 변수에 대해서 이래저래 말로서 나오잖아요. 뭐 바인딩이랑 이런 거 뒤에서 쭉 하고, 그 43페이지 보면 그 변수를 선언하면 어떤 기억 장소가 확보된다. 먼저 그걸 생각해야 되고, 좀 이따 또 한번 이야기하고, 그 밑에 보면 그 원유원하고 세베스타 이야기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제 언어론 이야기하면 이제 원유원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그 이 원유원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얼마 전에 그때까지 동국대 교수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그 카이스트에서 PL 전공한 뭐 박사 이런 모양, 이 사람이.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 언어론 시험 문제가 이론적인 뭐 나올 때 이 원유원 교수 책에 나옵니다. 그 여 책에도 이상이 틀린 게 있어요. 책에. 그런 게 막 시험에 나가고 문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세베스타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 미국 콜로라도 땐가 교수고, 뭐 이 언어론 쪽으로 쭉 해가, 뭐, 지금까지 뭐 이론적인 건 사실 거의 여기 이렇게 답이라 할 정도로 나오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그래서 그 이제 그 두 교수에 대해서 이제 해놓은 게 그 변수의 뭡니까? 변수의 특징이 원형 교수는 그 자료형, 이름, 크기, 생성 시기, 소멸 시기, 첨자 특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세베스타 교수는 어떻게 돼 있어요? 타입, 이름, 값, 주소, 존속기간, 영역 다르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시험 너무 잘 보고 풀어야 돼, 이거는. 아, 내가 갑자기 목이, 공기가 확 들어가고. 자,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원용 교수하고 뭐, 세베스타 교수 이렇게 비교해갖고, 뭐 이런 이야기 할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변수 뭐 나머지는 쭉 설명해 놨으니까, 왜 예를 들어, 그, 세베스타 교수는 이제 존속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원용 교수는 생성 시기, 소멸 시기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게 존속 기간이잖아요, 이게. 그 다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제 변수를 선언하면은 기억 공간이 확보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기억 공간이 아까 이렇게 확보됐죠, 이게. 그게 바이트 수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래서 기억 공간이 확보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허용 범위를 말해요. 응? 이게 많이 확보되면 표현할 수 있는 게 많겠죠, 이게.
예, 그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 공간이 확보되면은 이 기억 공간에는 뭐가 채워지겠어요? 0 아니면 뭐가 채워지겠어요? 1로 채워집니다. 자, 변수를 선언해서 내가 이렇게 0으로 뭡니까? 0으로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0으로 해서면 이 기억 공간에 다 뭐로 채워지겠어요? 0으로 이렇게 채워지겠죠, 이게. 근데 내가 변수를 이렇게 선언했어. 선언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지만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기억 공간에는 우리는 말로서는 0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기계적으로 보면 이거는 뭐겠어요? 이거는 반도체잖아요. 이게 반도체에 전기가 통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여기는 전기가 통할 거예요. 지멋대로. 이 전기 통하는 상태에 따라 어떤 거는 1이고 어떤 거는 0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이걸 통상적으로 뭐라 그래? 이게 값을 모르니까 스러의 값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 있어요. 모든 변수는 값을 가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응? 응? 만약 시험 이론적으로 나왔을 때 모든 변수는 값을 가진다 그러면 맞는 걸로 체크해야 되는지 틀린 걸로 체크해야 되는지 막상 이론적으로는 헷갈리잖아요. 이게 내가 0으로 했으니까 0을 가졌어. 근데 이렇게 INTA하고 아무도 안 가졌잖아요. 이거는 그럼 내가 볼 때는 뭐겠어요? 값을 안 가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이거는 모든 변수를 값을 가진다 그러면 이게 아니고 맞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여기 설에도 뭔가 0과 1이 있죠. 예. 정의되지 않는 값도 값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건 맞는 이야기. 변수의 정의에서 이게. 그래서 이런 게 이론적으로 하면 어려운 거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변수는 이유막론하고 0과 1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또 어떤 내부적으로 인위적으로 채우고 컴파일러가 채우기도 하겠지만 안 채워도 어떤 기계적으로 채워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채워지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비트 스트링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수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이 구조에서 이건 무한 루프가 돼. 그럼 무한 루프가 돌면 이 A 값이 1, 아까 2에서 무한정 어떻게 돼요? 무한정 뭐 어까지 출력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는 어디에 딸려 있어요? 이 변수가 확보하는 기억 공간 크기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억은 출력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반복될 수 있겠죠. 예, 그걸 이해를 해라 이거죠. 이해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까 캐릭터형으로 선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INT형으로 선언했으니까 이때 A 값은 어떻게 돼요? 그럼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때 출력될 수 있는 A의 값은 마이너스 어디까지 되겠어요? 이 범위를 어떻게 돼요? 16비트 시스템이라면 이 범위를 못 벗어나겠죠. 이제 내가 이해한 이걸 이해해야 되잖아요, 이게. 예? 왜 그런지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C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무한 루프가 되면은 강제적으로 이걸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C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C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A가 언젠가 6이 되면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를 만나죠. 그 브레이크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이 블럭을 강제적으로 탈출하는.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는 1에서 어디까지 출력돼요? 여기 밑에 있으니까 6이 출력되겠죠. 6이 출력 5가 5보다 크냐? 안 만나. 돌아가면 전가 6이 출력되고 6이 5보다 참이니까 이걸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 갖고 뭐 5까지 출력되느냐 6까지 출력되느냐 내가 이야기하면 되잖아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용도 알아놓고 4촌쯤 되는 뭐가 있어요? 컨티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컨티뉴는
통상적으로는 조건식이라 그러는데, 이런 while 구조에서는 조건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좀 이따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쨌든 브레이커는 블럭을 강제적으로 탈출하고, 컨티뉴는 어디로 간다고? 조건식으로 갑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 구조에서는 컨티뉴 하면 조건식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거죠. 또 이거는 또 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 이 프로그램에서 이해 안 되는 게 있나? 이해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에 189페이지를 보십시오. 그 브레이크하고 컨티뉴 나옵니다. 이 바람이 이게 목이 말하면 바람이 계속 들어가는데 말을 못하겠네. 잠깐만. 안 되고 끄고. 지금 몇 분 남죠? 수업 시간이요? 그 시간 말이에요? 예? 바꿨어요? 네, 안 보고 막 하니까.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 189페이지 보면은 이 브레이크하고 컨티뉴 용도도 정확히 알아놔라 이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밑에 보시죠. 컨티뉴 보십시오. 컨티뉴는 포문하고 while문하고 두 while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진하게 해놨어요. 갈로 안에 뒤에. if하고 스위치에서는 적용이 안 되게 돼 있어요. if 블록을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스위치 블록에서는 컨티뉴를 못 쓰게 돼 있어요. 막 이런 거 너무 어려워요, 이게. 스위치 블록에서 컨티뉴를 쓰면 오류가 나면 컴파일은. 그런 거는 뭐 시험에서 거의 뭐 그런 까지 아직 알 필요는 없고. 근데 그 밑에 브레이크는 보십시오. 예? 브레이크는 스위치문에서 쓰입니다. 컨티뉴는 스위치문에서 안 쓰이고, 그리고 또 브레이크는 뭡니까? 그 뒤에 보면 if 문하고는 무관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고투 문인데, 이거는 뭐 시험 한 번도 안 나오고, 레이블 붙이고 점프해 가면 되잖아요, 이게. 그 고투 문이고, 이거는 더 이상 이야기할 건 없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막 이런 게 있어요. for 문이 있고, do 문이 있고, while 문이 있고, 또 뭐 do 문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if a가 5보다 크냐, 뭐 k 플러스 브레이커 A 플러스 있고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근데 이래 뭐가 이래 블럭이 막 중첩되어 있겠죠. 그랬을 때 제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 저 안으로 막 들어갔어요. 그럼 들어갔어. A가 5보다 크냐? 증가했고, 브레이커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브레이커에서 어디로 가죠, 요게 이제? 요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어디로 갑니까? 네? 요 브레이커 다음에 실행되는 문장은 요거예요. 예? 그 앞에서 다 이야기했잖아요. 이 브레이커는 if 문하고 if 블럭하고는 어떻게 돼요? if 블럭하고는 무관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만약에 잘못 이야기했네. 내가 하나를 빠뜨렸네. 만약에 이게 요 블럭만 벗어나면 여기는 여기에서 뭐 n 플러스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게 잘 안 보여갖고. 그러니까 만약에 요게 요렇게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블럭만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n 플러스가 실행되고 이거는 또 이것도 안 쳐놨네 내가. 그럼 이 두 블럭을 계속 돌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럼 이 절대 못 벗어나죠. 만약 이 무한 루프로 해놨다면은. 그래서 이 브레이커는 뭐예요? if 블럭하고는 무관하다. 요걸 벗어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 요 브레이커는 이 반복 블럭 아까 아이가 1로 갑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될 수 있겠죠? 제어가 이동되는 위치.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많이 중첩이 되어 있으면 경우에 따라 한 번만에 이렇게 또 벗어나야 할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번만에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C에서는 브레이크를 써갖고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자바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바에서는 개선된 브레이커 컨티뉴 문이라고 해갖고 레이블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브레이커 A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고투문처럼. 고투 AA 이렇게 쓰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게 쓰는 것처럼. 브레이커 AA 하면 어떤 이런 블록을 AA 블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AA 블록이 해당하는 게 어디? 이 블록이면 여기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브레이커 AA 하면. 고투 AA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근데 자바에서는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자바에서는 이거 쓰면 머리 아플 수가 있어요. 자바 시험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 브레이크 문을 고투 문처럼 좀 이렇게 쓸 수 있게 변형된 형태가 있고 C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C에서는 많은 블럭이 중첩되어 있을 때는 벗어나려면은 고투 문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투 문은 쓰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럼 C에서는 이 구조에서 고투 문을 안 쓰면 함수 호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함수를 호출하고 여기에다 함수를 갖다 놓으면 돼요, 이게. 그렇지 않고는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C에서 바로 이런 많은 블럭이 중첩되어 있을 때 꼭 벗어날 때 말이죠. 고투를 쓰려니까 찝찝하고 또 뭐 쓸데없이 함수 호출을 하려니까 그렇고 하니까 자바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차이점이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89페이지죠. 제어 구조까지 내가 이제 급하게 이제 했습니다. 많은 내용을 뭐 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모르는 건지 질문도 하고 다음 시간에 하든지 하고 이제 오늘 나눠준 문제를 보십시오.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꼭 어려운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다 이거죠. 문제를 잘 보십시오. 이제 최근 문제로 이렇게 1번과 같은 이런 문제도 의외로 잘 나옵니다. 이 시험 문제. 점수 주려고. 매번 나오는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밑에 이제 뭐 예를 들어 6번과 같은 게 나왔을 때 뭐 이게 무조건 1에서 10까지 합은 아니겠죠. 잘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6번과 같은 문제. 예? 문제 없으면 뒤에 어디 있을 건데 이게. 그리고 예를 들어 그 9번을 보십시오. 예? 9번과 같은 문제는 이게 답이 0이야. 이런 걸 답이 혹시 0이 될까? 또 의심해서 자꾸 계산하면 안 되잖아 이게. 0이 곱해지면 0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9번 같은 문제 말이에요. 그런 거고. 그 다음 10번이 이제 문제가 논란이 옛날에. 그 if 문은 넌넌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출제한 사람은 넌넌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실제 문제 나올 때는 if a 넌 b입니다. 그럼 b 값이 어떻게 돼요? a에 대입되겠죠. 그래서 a 값은 b 값이 되니까 a는 원래 10이었지만 b가 되니 어떻게 돼요? 20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또 조건이 참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 11번은 넘기고 그 다음에 12번에 L밸류, R밸류. 예, 이거는 이제 포인터에 대한 거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포인터 공부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 12번에 이제 1번에 보면 블리스 같은 언어가 나왔어요. 그 우리가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을 때 이 블리스라는 언어가 뭔지 모른다고 이 문제를 꼭 못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 내는 사람 그냥 나도 모르는 이거 시험 보나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블리스라는 거는 매한 그 C 언어가 개발될 시점에
개발된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 이게 책 같은 데 오지도 않아요, 이게. 예. 이런 거 무시하고 넘어가야 돼, 이게. C가 나옴으로써 뭐 어떤 퇴색된 그런 언어 중에 하나다 한번 내가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던데. 그래서 이런 거 1번에 12번에서 1번에서 뭐 분리스 뭐 REF 붙이는 언어가 뭐예요? 예? C#에서 REF를 붙입니다. 나중에 C# 할 때 이야기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는 이야기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7번하고 18번을 내가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부터. 그래서 17번은 아주 잘 노는 형태이고 그 9급에서 나왔지만 7급에서도 있는데 상당히 약간 더 자꾸 오다 보니 약간 어렵게 놓았다고 볼 수 있고, 또 시험 문제 풀 때 뭐 I인데 뭐 J 이런 거 잘못 보고 풀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 형태의 문제는 자 17번을 먼저 풀면은 그 포문이 있고, 항상 시험장에 가면 그 이래 블록을 해놓고 이제 포문 안에 포문이 있으니까요. 예, 이렇게 해놓으십시오. 그럼 이제 첫 번째 보기는 J 뭡니까? J% 3이 0이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J% 3이니까 이거 3으로 놓으면 결과는 1, 2, 0, 1, 2, 0, 1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잖아요, 이게. 그러면 J 값이 9까지니까 1, 2, 3, 4, 5, 6, 7, 8, 9까지 흘러가요, 이게. 9까지 흘러가는데 이런 형태 이렇게 불러야죠. 결과는 뭐가 나요? 나머지는 1, 2, 0, 1, 2, 0이에요. 그 0이 되는 경우하고 어떻게 돼요? 0이 아닌 경우로 나누지, 항상 이 문제는, 이 스타일 문제는. 그럼 이 0이면은 continue니까 어디 가요? if J% 3의 결과가 0이면 어떻게 돼요? 0이면은 조건 제어식은 참이잖아요, 이게. 참이니까 뭐를 만나요? continue를 만나죠. 그럼 continue는 아까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책 같은데 조건식으로 간다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포문에서는 조건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감식으로 갑니다.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단순하게 조건식으로 가면 J 값은 절대로 증가 안 해. 예? 그래서 포문에서 continue는 뭐라고? 정감식으로 갑니다. 그걸 정확히 알아놓고 그래야 얘 증가돼. 그래서 0이 3번이야. 0이 3번 나왔으니까 3번은 안 하고 6번이 뭡니까? 6번만 뭐가 돼요? 그 밑에 sum 플러스가 실행이 돼요, 이게. 6번. 첫 번째 이 부분에서.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J% 뭐로 되어 있어요? 4는 결과가 뭐라고 해서 1, 2, 3, 0, 1, 2, 3, 0, 1 이렇게 나가. 역시 1, 2, 3, 4 반복되는 거. 5, 6, 7, 8, 9. 역시 이래서 위에도 i가 또 9까지 도니까요. 그 0이 되는 경우는 몇 번이에요, 이게? 0이 되는 경우는 2번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두 번째 이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이 부분에서 i죠. 내가 또 i% 4니까 어떻게 돼요? i% 4의 결과 0이 되는 경우 두 번은 브레이크니까 들어가요. 블럭을 벗어나 버려요. 그러면 두 번은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이게 실행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두 번 0인 경우는 실행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7번. 7번이 뭐가 돼요? 나머지 7번만 이게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이런 거 풀 때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 미리 내가 혼자 연습하잖아요, 이게. 그냥 하지 말고 항상 놓으면 이 블럭의 관계를 놓고 물어보니까요. 그럼 바깥 블럭은 7번, 안쪽 블럭은 6번이에요. 그 6, 7이 얼마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푸는 스타일도 나처럼 이렇게 푸십시오. 아예 혼자 기상이 끌적끌적거리지 말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17번과 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 17번이 넣어놓은 이유가 이 스타일 문제 중에서는 가장 헷갈리는 문제 이게. 그래서 넣어놓은 거고. 자, 그 다음 이쪽에서 할까요? 그 다음에 18번에 이게. 역시 포문이 있고,
포문이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if j죠. 이 안쪽이 j고, j가 5보다 크냐? 역시 continue. continue는 뭐 어디로 간다고? 정감식으로 갑니다, 이게. 그 밑에 이제 k 플러스인데, 이거는 이제 이 변수표를 그려서 풀린다, 이게. 그려보면은 제일 처음에 i, j, k 선언해놨는데 아무것도 아닌 무슨 값인지 모를 쓰레기 값이야. k는 뭐예요? k가 0이에요. 선언해놨어. 폼은 들어옵니다, 바깥에. 그럼 i는 0이야. i가 0이면서 다시 안으로 좀 j는 0부터 가죠. 0. 0이 0이고 0은 5보다 크냐? 거짓신이 컨티뉴 안 만나고 뭐 됩니까? 이 증가가 되잖아요, 이게. 그 증가되니까 0일 때 k는 증가돼서 1이야. 그러면 1이야. 1은 5보다 크냐? 아니야. 또 증가. 그 이거 다 해볼 1, 2, 3, 4, 5. 5가 5보다 크냐? 아니니까 증가. 6 어떻게 돼요? 6이 되면 어떻게 돼요? 6이 5보다 크냐? 참. 안 되고 컨티뉴. 가버립니다, 이게. 그 6보다 큰 경우는 증가 안 되잖아요, 이제 이게. 계속. 그래서 K 값은 1, 2, 3. 그 요거는 6번. 그래서 이 안쪽 불러온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6번 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잘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i가 0일 때, 요거는 이제 0일 때. 그럼 i가 1이면서 똑같이 어떻게 되겠어요? 5까지는 되고, 6이면 어떻게 돼요? 벗어날까, 이게? 안 되고. 그러면 이 i가 계속 올라가서,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 부분에 뭐가 있어요? 밑에 이 부분에 i가 뭐로 있어요? 6보다 크면 브레이크야. 그러면 이제 i가, 자, 한번 볼게요. 5가 되면 어떻게 돼요? i가 5는 6보다 크냐? 아니니까 아직 안 벗어났죠? 예? 브레이크 아니잖아요, 이게. 역시 6번. 그럼 i가 또 올라가서 증가해서 i가 6이 됐어. 6이 6보다 크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6은 6보다 안 크니까 참이 아니고 브레이크 안 되죠? 그럼 i가 6일 때도 역시 어떻게 돼요? 6번. i가 7이 되면 어떻게 돼요? i가 7이 되면은 브레이커 벗어나버립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0부터 했잖아. 예? 0부터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제. 7이면 벗어나는데, 그러면 0에서 이거는 몇 번이에요? 6번이야, 7번이야. 자, 그럼 이게 7인데, 이게 벗어나서 7을 만날 때는 이게 벌써 뭡니까? 7인 경우도. 실행이 됐잖아, 이게. 예? 그래서 7인 경우도 뭐가 되겠어요, 이게? 6번이 됐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어디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위치가 이게. 그래서 이 바깥 이거는 8번 실행되잖아요. 그래서 그 18번 문제가, 바깥이 7번이 아니고, 그래서 8 곱하기 6, 8이 48. 48입니다, 이게. 왜냐면 7이 돼서, 7인데 들어가고 해서, 벗어났잖아요, 이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나중에 그 밑에 문제는 이제 그만 풀고.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시험에 잘 옵니다,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아까 뭐, 하루 10시간은 거짓말, 지금은 천천히 해갖고 10분 만에 풀었다면은 노력을 해갖고 1분 안에 풀 수 있도록 첫 번째 해야 될 거,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말로는 오는 거는 내가 헷갈려서 틀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이거는 딱 풀으면 정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거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걸 쉬운 거는 그래 하는데 이게 시험장에 가면 그냥 머릿속으로 껄쩍껄쩍거리다 틀려, 이게. 그래서 머릿속에 껄쩍껄쩍거리다가 시간 딱 급하면 못 풀고 아무나 찍고 나와, 이게. 그래서 이 문제로 오면 간단한 거는 그래 풀 때 절대로 그러지 하지 말고,
나는 내가 이게 변수표라 그래요. 내 형태로. 그래서 변수표를 그려서 이렇게 미리 하면은 실수를 가장 뭡니까? 축소시킬 수가 있어요. 시간이 절약시킬 수 있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머릿속에서는 안 돼. 오면 내가 옆에 앉혀놓고 변수표를 그려보라 그래요. 그러면 90% 이상은 다 풀어요. 못 푸는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아까 이제 이런 거 만났을 때 어디로 가느냐? 모를 수가 있겠죠. 그것만 가르치면 다 풀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20번은 뒤에 책에 뒤에 238쪽에 그 내가 상세히 해놨어, 20번도. 변수표를 그려서 여러분들이 소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 20번 같은 문제가 놓으면 시간 없거든. 덕 보면 알아, 이런 거 놓으면 소수 구하는 거라고. 안 되면 그렇게라도 찍어야 돼, 이게. 시간이 없으면은. 이런 거나, 예를 뭐 소수라든지 최대 공약수라든지 이런 게 될 수가 있잖아요. 피보나치수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찍지 말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19번은 어떻게 돼요? 어렵습니까? 예? 19번은 힌트만 줄게요. 그 밑에가 이제 7, 그 다음에 10, 11, 13, 14입니다. 그 7은 이제 이진수로 나타낸 0111이 7이죠. 이거는 1010이죠. 1248, 1011. 여기 하나 더 보면은 13은 어떻게 돼요? 1101입니까? 14는 1110. 그래서 이걸 10진수 형태를 말이죠. 2진수로 다 고쳐보면 1이 이건 전부 다 3개예요. 3개야. 근데 이거는 몇 개예요? 이거는 1이 2개밖에 안 되죠. 그거 차이로 답을 낼 수 있는 거 이거는. 그래서 그 19번은 풀 때 그 if문이 x하고 비트 연산입니다. x n% 01인데 0 없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 1은 0001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참이일 때 어떻게 돼요? b 플러스가 실행이 돼요. 그럼 하나씩 자꾸 시프트 시키잖아요, 이게. 그래서 1의 개수만큼 어떻게 돼요? 참이 되어 갖고 b 플러스가 되는 걸 19번 문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잘 따져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배열 C에서 다음 시간에는 중요한 게 이제 배열하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해오려면은 그 어디냐면은 202페이지까지 잘 해놓으십시오. 그 집에 가서 이제 다른 쓸데 이제 미리 이야기합니다. 공부할 사람은 202페이지 가면 7번에 배열의 배열이 있죠. 예? 이게 아주 중요해, 이게. 요사이 시험 얼마나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보고, 그 뒤에 203에 있는 배열 포인트. 이거는 뭐 질문이 나오니까 이번에 개편하면서 했는데, 203하고 그거는 하지 마시고, 203, 204, 205, 206, 그 콘스터, 이것도 일단 공부를 하지 마십시오. 요 부분은. 공부하지 말고, 뒤에 이제 구조체 공용체하고, 다음 시간에 뭐, 함수까지 할 테니까요. 공부할 사람은 그렇게 공부를 하십시오. 해갖고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질문할 사람은 이제 지금부터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하고 돌아가십시오. 돌아가고. 집에 가서 뒤에 뭡니까?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예. 뒤에 다 문제 풀어보고 다음 시간 또 질문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예. 마칠게요. 마치고 나 손 좀 씻고 제가 질문을 할 사람은 이제 질문하고 가십시오.